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입니다. 2015년에 3세대 모델이 나왔었고 이제 5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쳐서 4세대 모델로 진화를 했죠.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고요. 파워트레인도 교체를 해서 신형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자, 앞모습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의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죠. 앞에서 보면 마치 보석이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되고요. 자,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도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이 부분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주간 주행등이 점등이 되는데 이 블랙 크롬으로 마감을 한 라디에이터 그릴 많이 신경을 썼다 싶고요. 자, 휠하우스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각진 휠하우스를 앞뒤로 배치를 해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있고, 타이어는 235-60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이렇게 아주 예리한 종이로 접은 듯한 이런 예리한 라인들을 살려놓고 있죠. 아반떼의 모습, 이 측면 모습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커진 모습과 좀 더 강해진 파워트레인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형 투싼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고요. 아주 짧은 시간, 2시간 시승을 허락받아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한 스포티한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구현했다는 얘기인데요.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입에 잘 안 달라붙어요. 앞모습은 정교하게 가공된 보석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가 점등이 되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체화된 주간주행등 헤드라이트 부분, 이 차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옆모습 길이가 길어졌죠. 차체 길이는 4630mm로 150mm가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축간거리, 그러니까 휠 베이스도 85mm를 늘렸고요. 그래서 2755mm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전체 사이즈는 길이 4630, 너비 1865, 높이 1665mm의 크기로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 길어졌고 축간거리도 넓혀져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한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리어램프를 감싼 검정 테두리 위에 파라메트릭 히든 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미등을 점등하면 삼각형 형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히든 라이팅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트렁크 바닥은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요. 다시 손쉽게 이렇게 올려서 위로 올릴 수가 있죠. 네, 뒷좌석에 잠깐 앉아봤습니다. 자, 차창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 뒷좌석 시트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죠.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더 남죠. 훨씬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체 길이를 키웠죠. 그만큼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했다라는 얘기고요. 지붕 위로 자, 이렇게 넓은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환한 차창 밖 풍경을 볼 수 있어서요,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 손가락 높이의 센터 터널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그 아래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옆에 그 시트 조절을 위한 버튼이 들어와 있어서요, 아무나 운전석에서도 조수석에서도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편하게 이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만날 수 있겠고요. 자, 시트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옆에 보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시트 등받이는 이렇게까지 또 조절이 가능하죠. 좀 더 편하게 뒷좌석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네요. 아주 차분하게 정돈이 잘 됐고요. 운전석과 센터페이샤 이 모든 부분에서 버튼을 싹 뺐습니다. 버튼은 요 변속 레버 주변에만 몰아넣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몇 개의 버튼이 있을 뿐, 이 센터페이샤에는 모든 버튼을 싹 뺐습니다. 계기판을 포함해서 2개의 모니터로 정보 표시창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상당히 단정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약 2.3회전 정도 하네요.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뭐 차 크기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의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좀 큰 사이즈가 돋보이는데요. 이전에는 투싼 하면 작은 차라는 이미지가 컸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 중형 SUV에 버금가는 그런 크기를 갖게 됐습니다. 요즘 애들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뭐 영양 상태가 좋아서 아주 몸이 좋죠. 신체 발달 상황이 발육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요즘 아이들 보는 것처럼 투싼도 많이 커지고 또 내실도 많이 귀해졌겠죠. 일단 출발해서 이동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죠. 처음 스타트가 전기 모드로 움직이게 되죠. 아주 조용하게 전기차처럼 움직이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이렇게 계기판에도 지도가 뜹니다. 자, 쭉 고속도로 본수도 올라와서 쭉 밟는데 아무래도 가속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주행 모드 지금 스마트 모드인데요. 힘을 받으니까 또 제법 강한 힘을 드러내네요. 가속 초반에는 힘을 끌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주행 모드 이제 스포츠로 잠깐 바꿔보죠. 계기판이 연동해서 디자인이 바뀌죠. 그리고 에코, 이런 교통량이 많은 길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바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모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형 투싼,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할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모던, 프리미엄, 인스피레이션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죠.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답답해서요. 차 아니니까 마스크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모던인 경우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가격이 2,857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2,857만원을 지불하면 될 테고요. 시승하는 차 인스피레이션 트림인데요. 3,467만원입니다. 자, 덩치가 커졌고 가격도 제법 세졌네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요. TOC, 토탈 오너십 코스트 관점에서 볼 때는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성 공조 시스템이라고 현대차는 부르던데요. 감성 공조 시스템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감성적인, 감각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볍게 터치를 하면 똑똑하게 작동을 잘 하죠. 그리고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에어컨 바람을 보내주는 거죠. 연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와 있죠. 이 PM 2.5 정도의 미세먼지를 필터링 해주는,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좀 더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즘 코로나다, 바이러스다 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를 벽의 사면으로 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벽에 이렇게 세워서 경사면에 배치를 하게 해서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배치하지 않은 버튼들은 변속 레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가 제한을 받는다 할 경우에는 카메라 버튼 누르면 후방 시야 아주 깨끗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제어식 변속 버튼이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푸시 버튼 방식의 변속 레버입니다. 수동 변속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저게 아주 깊은 센터 콘솔, 이 안에 이런 큰 카메라, 대형 카메라도 이렇게 통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주행보조 시스템 관리하는 버튼 오른쪽에 있네요.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세팅이 됩니다. 누르니까 30km로 세팅이 되네요.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하고 있죠. 자, 좌우에 있는 차는 인식을 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차들만 인식을 합니다. 자, 방향지 시등을 켜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후방시야 이렇게 보이죠. 자, 우회전하면 우측 후방시야가 보이고요.
자, 차선에 이제 걸칠 때 아주 강한 반발력을 느끼게 됩니다. 벽처럼 딱 있다가 스티어링 휠을 조향에 개입해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건데요. 또한 어지간해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자, 엔진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해서 총 시스템 출력은 230마력입니다 준중형 SUV의 230마력 아주 충분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쾌하네요. 오우, 쭉쭉 달리네요. 쭉쭉. 야, 속도감이, 가속감이 대단히 빠릅니다. 차체 무게감이 거의 없는데요. 자, 공차 중량 1590, 약 1.6톤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요. 그런 무게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쭉 가속을 하는데 엔진 소리도 듣기 좋게 살아나고요. 엔진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다 힘쓴다 티내지 않으면서 차분하면서도 제법 강한 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하, RPM 게이지가 아예 없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제 파워 게이지만 넣고 RPM 게이지는 다 뺐나 봅니다. 자, 시속 100km에 맞췄는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맞추느라고 그 속도를 못 내고 있죠. 속도를 조금 과하게 올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있어서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 이 속도에서도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연비정보, 하이브리드, 전기모터 사용량, 이렇게 화면을 구분해서 또 다른 정보를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죠. 자, 어쨌든 실내 공간만 놓고 본다면 중형 SUV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 확보했다 싶은데요. 또 중형 SUV는 중형대로 또 사이즈를 키우고 있죠. 점점 더 커지는 차들, 그리고 아래 B세그먼트 SUV에 또 많은 차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UV 시장을 보면 차들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B세그먼트의 많은 신형 모델들이 B세그먼트로 많이 신규 진입을 했고요. 그 윗급들은 덩치를 조금씩 키우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계 악보에 반올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준중형에서도 살짝 반올림해서 중형에 버금가는 그런 실내 공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 앞차의 차간거리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소음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노면이 그렇게 썩 좋은 노면은 아니죠. 노면에 자잘한 소음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데, 자, 우측 차선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조용한 노면 소음이 좀 더 조용해지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영동고속도로 대체로 시멘트 도로죠. 시멘트 도로에 자글거리는 그런 정도의 소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속도에 비해서는, 주행 속도에 비해서 비교적 소음 수준이 낮다 싶습니다. 자, 가속 탁월하네요. SUV로서 이 정도 가속감 보인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커지고요. 자, 아주 빠른 속도까지 속도를 좀 올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바람 소리가 커지네요.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좀 묻히는 감이 있고요. 자, 계기판에 올라온 정보, 이렇게 동력의 흐름 볼 수가 있죠. 쭉 힘을 쓰면서 가속하면서 왔는데 배터리가 제법 많이 차 있네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작죠. 그리고 수시로 충방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완충하는 경우나 완전히 방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상황이 에너지를 풀로 채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별도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변속감 한번 볼까요? 자,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그냥 밋밋하게 끝까지 밟힙니다. 자, 엔진과 배터리가 같이 힘을 쓰죠.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이런 시스템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그 편입의 안전장비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여기 트림별로 혹은 운전자의 선택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죠. 안전 하차 경고, 후측방 모니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이런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공기청정 모드 한번 실행됐고요. 자, PM 공기청정의 수준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네요. 미세먼지 농도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기청정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자, 힘은 충분합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달릴 수 있고요. 고속 주행 과정에서 어떤 차체의 흔들림, 주행 안정감,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덩치에 비해서는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차 그렇게 아주 고속 질주하는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걸맞게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아주 기대 이상의 그런 안정감, 편안함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기판 아주 심플하게 딱 카우를 벗겨냈죠. 노출되어 있는 사각형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아주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빠르게 고속도로에서 달렸는데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네요. 배터리가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되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달리고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난 뒤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은데요.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코 모드로 움직이면 지금 EV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죠. 따로 EV 모드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속도를 낮춰서 차분하게 움직이면 EV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엔진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실내 아주 조용하고요.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실내가 그만큼 조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윙 하고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조용합니다. 별걸 다 안 해요. 이렇게 언덕길 내려갈 때는 엑셀 오프해서 그냥 탄력으로 내려가도록 쭉 풀어주면 되죠. 탄력 주행을 하게 되면 연료 소모가 없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에너지가 회수되기도 하고요. 더없이 조용하네요. EV 주행 모드에 한번 맛들이면 자꾸 EV 모드로 가려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조용해서 그런데요. 다만 이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노면 잡소리가 오히려 실제 이상으로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과속방지턱 툭 넘어가는데,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부드럽게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이쿠야, 이 포트홀 그렇게 부드럽게 충격을 넘는데, 저런 포트홀 같은 거 넘을 때는 또 단단하게 맞받아 치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전해주네요. 특히나 이런 도심길,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이런 길에서는 EV 모드로 달려주는 게 매너 있는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기가스 뿜으면서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이런 주택가나 도심에서는 움직이는 게 낫겠다. 그런 게 좀 매너 있는 운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런 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른 자동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새 아주 진짜 짧은 잠깐 시승이네요. 연비 14.9km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착지에서 잠깐 정비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복귀할 때는 연비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놓고요. 에어컨은 1단계 19.5도, 1단계 드라이버 온리 모드로 갑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8km/L입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죠. 15.8km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걸릴지 약 40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잔량 절반도 채 남지 않았네요. 자, 제가 그동안 단도직입 통해서 돌출력 모니터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계기판 모니터도 10.25인치고요 10.25인치의 센터페시아 모니터 돌출되어 있지 않죠. 아주 위로 크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서 개성 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모니터가 돌출되어 있지 않은 형태라는데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가을이 아주 깊었네요. 자, 달리면서 이 차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요?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e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소리 아주 짱짱한데요?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소리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한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들리는데요. 자, 보니까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소리라면 차 안에서 듣기에 딱 좋은 정도, 실내가 조용해서 이 오디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상당히 짱짱하고 깨끗한 음질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오디오 아닌가 싶네요. 연비 주행이니까 에너지 흐름도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하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서 차분하게 달려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도로 연비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빨리 달려야 되니까, 속도를 내서 달려야 되니까 엔진을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중저속 구간에서 시속 6, 70km 정도의 속도에서 차분하게 달릴 때 배터리가 가동되면서 엔진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고속도로보다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좀 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 하이브리드 운전자라면 알아둬야 할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양 상태가 좋은 요즘 아이들처럼 덩치가 좀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요즘 아이들처럼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차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운전자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아주 부드럽게 잘 거칠지 않게 운전에 개입해주는 부분들,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빈틈없이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똑똑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차네요. 요즘 아이들처럼 몸도 좋아지고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멋있어졌습니다. 어쨌거나 페러메트릭 주얼 패턴, 페러메트릭 주얼 패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파라메트릭. 요즘 이게 어려워요. 단어들이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영어들을 쓰나 몰라요. 그럼 좀 있어 보이나? 어쨌든 입에는 잘 안 붙습니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그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적용한 히든 램프 적용을 해서 단어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멋있어 보이긴 하죠. 특히나 측면에 보면 조기 비행기를 접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예리한 라인들이 살아있어서 좀 강한 인상도 전해주고 있고요. 요즘 아이들 대견하게 바라보던 눈빛으로 이 차를 바라보게 됩니다. 대견합니다. 충분히 잘 달리고요.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스템 출력 230마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제로백 테스트, 연비 테스트 따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90km 넘는 속도에서도 차분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EV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네요. 자, 고속도로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주행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구간이니까 연비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죠. 자, 띠링하고 관성주행 안내가 나오죠. 엑셀에서 발을 떼라. 내리막길이니까 엑셀에서 발을 떼고 탄력으로 관성주행을 해라 라는 안내를 해준 겁니다. 자, 속도가 낮아지니까 EV 모드가 바로 활성화되죠. 이렇게 차분하게 달려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연비 정리하시죠. 37.8km를 달려와서 평균 연비 23.3 기록을 했습니다. 44분 동안 달려왔네요. 자,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연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 바로 이 연비에서도 좀 더 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서버형 음성 인식 시스템은 역시 좀 그 빈틈이 여전합니다. 특히 유독 실내 온도 뭐 맞춰달라는 요구에 마치 고집스럽게 엉뚱한 대답 혹은 대답을 안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한다는 얘기죠. 실내 온도 18도, 센터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뭔 소리야? 다시 시도해 주세요. 실내 온도 20도로 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엉따.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켭니다. 엉덩이 따뜻하게 해줘 하니까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켰다라는 얘기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로또 번호 알려줘. 10월 17일 추첨한 제933회차 로또 당첨 번호는 23, 27, 29, 31, 36. 뭐 이런 부분들 다 네, 말씀하세요. 실내 온도 22도.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유독 이 실내 온도 22도, 18도, 뭐 19도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독 그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알아듣기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아이 기반의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내비의 지도 정보를 읽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행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1.1km 앞에 양지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수석 차창과 차창들을 다 열고 가보죠. 그리고 썬루프도 엽니다. 아주 시끄럽죠. 온갖 먼지들이 다 파고 들고 들어오는데요. 자, 제가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습니다. 자, 저 앞에 터널이 있고요. 이제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에 왜 안 닫아줘? 안 닫아주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차창, 열린 차창들을 다 닫아줘야지 맞는데요. 이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다음 터널에서 다시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 보면 HDA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터널이 하나 더 나올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터널 다시 들어가죠.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차창을 또 다 열어봤습니다. 미리 열어놓고 터널에 진입을 해봅니다.
차창을 열었더니 뭐 온갖 잡음 그리고 먼지들 엄청 들어오는데요. 실내 공기질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부분 8까지 9 점점 더 올라갑니다. 10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앞에 터널이 나타났는데 이쯤 되면 닫아줘야 되지 않나?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열려진 차창이 닫히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문제 있습니다. 안 닫힙니다. 제가 일일이 버튼을 조작을 해서 차창을 닫았고요. 자, 이렇다면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차급에 따라서 차별하는 건가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추가 비용을 내서 적용하게 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고급 차에서 더 많은 기능, 아래급 차에서 좀 기능이 빠진 기능을 넣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죠.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터널 앞에서는 열린 차창을 닫아주고 선루프도 닫아주고 하여튼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 차에서는 그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HDA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별도의 추가 비용을 주고 선택해야 하는 혹은 위급 트림에서 적용되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차급에 상관없이 똑같게 작동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급에 따라서 이게 작동이 된다 안 된다 한다는 건 글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는 안 될 일이죠. 터널 앞에서 열린 차창을 제대로 닫아주지 못하는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짜리 깜짝 시승 아주 짧은 시간에 돌아보는 시승이었습니다. 용인 일대를 돌아보는 아주 짧은 시승이었는데요. 아쉬운 대로 신형 투싼 만나봤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성능도 바뀌었고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하고 디젤 엔진 뺐으면 어떨까 싶은데 또 투싼 디젤 원하는 소비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투싼 디젤 한번 시승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시승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보석 패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히든 램프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일 수 있을 텐데요. 좀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조금 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테고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조금 튀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늘 신차가 나올 때는 그런 어색함을 늘 느끼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나눠서 본다면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가 저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익스테리어는 좀 현란하다 그럴까요? 과장됐다 그럴까요? 좀 끼부리는 느낌이 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안팎을 구분해서 본다면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230마력의 힘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충분하고 넉넉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재단 단체 시승이어서 좀 더 시시콜콜 다루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재미없으시더라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